지금부터 민주평화광장 디자인 기본구상 시민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백봉기 교통건설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구의회 최명희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선순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동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홍기월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대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기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병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철환 예술의 거리 상가 번영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백봉기 교통건설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백봉기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가뭄과 폭염으로 힘겨운 여름을 보낸 것이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신선하고 하늘은 높고 푸른 가을 날씨가 벌써 된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광장 조성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최명희 동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18 민주광장은 금남로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구도청 일원은 1980년 5월 역사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의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5.18 민주광장 조성 사업은 이러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지는 공간을 잘 가꾸어 민주, 인권, 평화도시로서의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재창출하고 승화시키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과 함께 우리 시의 랜드마크 공간으로 창조해서 국내의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싶은 세계 속의 으뜸 명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5.18 민주광장과 분수대 주변 실개천을 조성하고 금남로 및 서성로 518m 구간의 보차도 정비와 간판 정비, 지하상가에서 문화의 전당으로 이어지는 연결 통로 개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와 3차에 걸친 시민공청회, 광주 공동체 원탁회의, 시의회 전의원 간담회 등 수많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기본 구상을 확정한 바가 있고 현재는 5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5.18 민주광장에 대한 2개의 디자인을 소개하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5.18 민주광장 디자인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와 시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5.18 민주광장 디자인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서 5.18 민주광장 조성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단상을 정리한 후 디자인 기본 구상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김집중 교통정책과장님으로부터 5.18 민주광장 디자인 기본구상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집중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아까 소개를 안 드렸는데 이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광주의 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분이시죠. 5.18 공법단체 추진위원회 김공유 부회장님 나오셔서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3차례 공청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고 오늘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민주광장, 5.18 민주광장 디자인을 좀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 안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간단히 사업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추진 상황, 그 다음에 디자인 구상안을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민주평화광장 조성, 민주평화광장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이 민주평화광장이라고 했던 것은 지금 분수대 주변 광장이 5.18 민주광장입니다. 그래서 5.18 민주광장이 핵심 사업이 되는 것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보도, 차도 정비는 물론 간판 정비사까지 저희들이 전체를 아울러서 이름을 붙인 것이 민주평화광장 이랬는데 일부 시민들이 혼선 이야기되고 또 5.18 단체에서도 5.18 민주광장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좀 있어서 앞으로는 이 명칭을 5.18 민주광장 조성사업으로 통일을 하고 모든 것을 다 5.18 민주광장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18 민주광장이 좀 근거가 있는데 97년 3월 달에 시지명위원회 심의,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5.18 민주광장으로 공식적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8년도 1월 달에 5.18 기념사업 추진협의회 5.18 사적심의회를 거쳐서 5.18 민주광장이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적지 지정을 하면서 도청 1호는 도청, 5.18 민주광장, 상무관, 광주 YMCA 이 4군데가 근처에 5.18 사적지로 지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것은 5.18 민주광장입니다. 제 일환을 5.18 집회광경 이따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5월 17일 날 많은 시민들이 분수대 주변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이렇게 같이 했던 그런 집회광경 사진이 우리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처럼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18 집회광경 내지는 시민들의 함성을 디자인으로 표현을 하고 또 무등산하고 우리 시의 새가 마치 또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디자인으로 표현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안이 당초에 아시아 문화전당 기본 설계안 그냥 이렇게 화강암으로 단순하게 좀 설계를 한 그 2가지 안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장 조성을 위해서는 오늘 공청회 하고 선호도 조사, 시의회 의견 청취 이런 절차 이행을 거쳐서 디자인을 최종 확정한 다음에 실시 설계를 거쳐서 내년 아무래도 겨울철 날씨는 좀 풀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착공을 해서 아시아 문화전당 완공과 함께 5.18 민주광장 조성사업 시에서는 1단계 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주광장 조성을 하면서 이 둘레에 지금 현재는 물길이 좀 없습니다만은 5.18 분수대는 그대로 원형 그대로 유지를 하고 분수대 둘레에 이게 둘레 길이가 한 9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은 지금 가동은 공사 때문에 가동을 않고 있습니다만은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이제 좀 정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원형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둘레에 물길을 좀 조성하는데 광화문 광장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광화문 광장의 양쪽으로 이렇게 물길을 좀 냈는데 물 흐름을 아주 2, 3cm로 얕게 해서 서울의 600년 역사 기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좀 벤치마킹을 해서 이 둘레에 광주의 역사 기록을 같이 해서 광주 역사 물길로 조성을 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다 드리고 전체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또 설명을 드릴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남로 차도 정비입니다. 금남로 차도 정비는 충장로 일가 입구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구한국은행이죠. 금남로 3가까지 해서 거기가 뭐 맞춘 것은 아닙니다만 그 거리를 재면 518m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518m 구간은 차도는 청계광장을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예술거리 바닥처럼 화강암을 잘 다듬어서 화강암 부럭 형태로 차도를 시공을 해서 저쪽에서 삼가 쪽에서 아시아문화전당 쪽으로 진입을 해올 때에 좀 더 우리가 거기가 5.18 어떤 상징 공간이기 때문에 서행을 좀 유도를 하고 그런 취지에서 화강암 부럭으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18 지금 카톨릭 센터죠. 전에 카톨릭 센터에서 지하 상가가 지금 연결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비를 하면서 카톨릭 센터에서 지하로 지하 상가까지 연결 통로를 개설해 가지고 카톨릭 센터에 가신 분이 지하 상가로 쉽게 진출입을 하고 또 아시아 문화전당부터 생각을 하면 아시아 문화전당을 거쳐서 지하 상가를 쭉 거쳐 가지고 5.18 아카이브 센터까지 진출입이 자유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카톨릭 센터하고 지하 상가까지 연결 통로를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하 상가 문화전당 연결 통로는 지하 상가 지금 만나무 광장에서 문화전당 쪽으로 보면 지하철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역사에서 지금 도청 별관 철거 한 부분으로 연결되는 그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거리해서 아시아 문화전당으로 연결을 시키고 또 아시아 문화전당 쪽으로 보자면 좌측 끝 지점이 좀 됩니다만은 거기서 연결 통로를 해가지고 아시아 문화전당으로 진출입 통로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문화전당 방문객이 지하상가로 들어오고 지하상가를 오셨던 분들이 아시아 문화전당으로 또 흘러 들어가고 이런 그 진출입 동선을 원활하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하상가 진출입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금 지하상가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금남로가 인도 보행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또 경관 또한 사실 음침하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양측에 7개, 8개 지하상가로 들어가는 진출입구가 있습니다. 또 구 수협 앞에 또 진출입구가 4개가 있고 문화전당 앞에, 구 도청 앞에가 진출입구가 4개가 있어서 23개 진출입구가 있는데 그 진출입구가 콘크리트로 해서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아주 투박하고 지금 흉물로 거의 되다시피 해서 보행 여건도 안 좋고 경관도 해치기 때문에 그걸 전부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좀 경쾌하게 경량 철골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활용해서 디자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좀 산뜻하게 그렇게 지하상가 진출입구를 개선을 할 계획이고요.
보도 또한 서울에 혹시 관악구 같은 데 가보시면 디자인 서울 사업계에 의해서 보도를 아주 잘해놓은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 금남로 보도, 인도도 경쾌하게 개선을 할 것입니다. 보도 지작물입니다. 역시 이 보도 지작물 또한 지금 한전 배전반입니다. 한전 전선이 충장로 쪽으로 들어가는 전선들의 인입구가 금남로에 43개인가 46개인가 있어요. 41개인가. 그래서 그걸 한전과 협의를 해가지고 통폐합을 하면서 보도 이면으로 전부 치워낼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보거나 이쪽에서 보거나 금남로가 아주 훤히 트이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은 지금 금남로 3가부터 충장로 1구로 해서 여기 인쇄골목, 동구청으로 좌회전하는 지점까지 이건 동구청으로 보조사업으로 줘서 지금 거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일업소의 하나의 간판 플러스 그 간판 디자인을 좀 전문가들이 좀 참여를 해서 저희들은 좀 부르기를 예술 간판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판을 아주 단순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할 계획이고 간판 정비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된 것이 작년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시민 공청회, 대안별 선호도조사, 전문가 등 회의, 광주 공동체 원탁회의 이런 절차를 쭉 거쳐서 지난 5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보고로 드리는 것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5.18 민주광장 디자인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 디자인 안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확정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실시 설계를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18 민주광장 디자인 아닙니다. 이제 오늘 공청회 본론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여기는 뭐 사업 위치도입니다. 여기가 지금 아시아 문화전당 구역이죠. 여기 지금 뻔히 공사구역이 하얗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가 상무관입니다. 이쪽 좀 민주정각이 있고 이게 빨갛게 테두리 해놓은 데가 5.18 민주광장이고 오늘 디자인을 하게 될 그런 대상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디자인은 아닙니다. 이란이 5.18 집회 광경, 무등산 등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안입니다. 여기가 지금 5.18 민주광장이고요. 전체 여기 지금 상무관 종각 주변까지 해서 저희들이 광장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전체 평수로 말하자면 한 4,900평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 절반 됩니다. 이쪽 공원하고 광장하고 이게 2,400평씩 절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시아 문화전당 사업구역 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지금 광장 조성 사업비가 아시아 문화전당 사업으로 해서 한 16억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사업비는 아문단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은 아문단 지점 설계에 들어가서 이건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쪽에 회화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안타깝게 고사가 됐죠. 그래서 여기는 좀 말하자면 그늘숲 같은 게 약간 미흡해 보여서 이 상무관 소공원 대칭축 개념에서 여기 회화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조그맣지만 그래도 그늘숲을 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 디자인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가 분수대고요. 이 파란 것이 물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역사 물길로 조성을 할 거고 이 지금 점점이 이렇게 표현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8 당시에 수많은 어떤 그 운집한 시민들하고
하고 시민들의 함성을 바닥에 색깔이 있는 화강석으로 시공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당시의 광경을 디자인으로 표현을 한 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 국립공원이 됐죠. 작년 연말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무등산을 서석대하고 입석대를 이것만 있으면 아 무등산이구나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무등산을 상징적으로 좀 표현하고 여기 비둘기가 있습니다. 여기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조 우리 시의 새 상징을 한 새가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디자인으로 형상화 표현을 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상징성,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화강암으로 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축제 집회, 시민 교류장으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안은 당초 아시아 문화전당 기본 설계안입니다. 거기다가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길, 광주 역사 물길만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망설이지 마시고 의견을 좀 이따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고 이에 대해서 시민 선호도 조사를 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종합해서 시의회에 설명을 하고 절차 이행을 마친 다음에 실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안나무 소공원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5.18과 관련해서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물로 등재가 됐죠. 그래서 이것은 세계 민주화 운동 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기념 동판이 저쪽에 전일빌딩 쪽에 지금 옛날에 한국투자신탁 그 인도상인가 보면 여기가 이게 하나 동판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화강암을 좀 이용해서 조형적으로 좀 다듬어 가지고 저쪽에 해안나무 소공원 쪽 어디쯤 아주 눈에 잘 띄는 곳에 주의와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이걸 좀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해안나무가 고사가 된 것을 계기로 해서 도청 앞 해안나무 시민 모임이 이렇게 형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5.18 민주광장을 잔디광장으로 좀 해보면 어쩌냐. 화강암이 여름철이면 좀 뜨겁고 겨울이면 빙판도 지고 그러니 잔디광장으로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이 좀 있었어요. 근데 사실상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달에 절차 이행을 저희들이 거치면서 화강암으로 광장을 하는 것이 좋겠냐, 잔디로 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시민 조사를, 선호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56% 대 43%인가 이렇게 조사가 돼서 이미 화강암으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또 다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검토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안 내용이 여름철 복사열, 겨울철 빙판, 생태계 피해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잔디광장으로 조성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제안을 해오셨는데 저희들이 이미 이제 화강석으로 한다라는 것은 절차가 완료가 됐지만 좀 장단점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화강석 포장의 경우에 아까 우리 디자인 안대로 광장 바닥에 디자인 개념을 적용해서 어떤 상징성을 표현하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대규모 행사라든가 문화활동, 축제 등 이런 것들이 좀 자주 이렇게 개최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화강석으로 이렇게 시공을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이게 이제 저희들 텔레비상으로도 보고 뭐 실제 가서 본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광화문 광장이라든가 여러 유럽 광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광장들이 이렇게 광장 위에서 뭐 자전거도 타고 인라인도 타고 애들 유모차도 끌고 다니고 하는 그런 사례처럼 훨씬 광장을 이용하기가 화강석으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시공비는 아까 16억 원이라고 아문단 사업비에 지금 16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실시설계 부서에서 용역 과정에서 해보니까 한 18억 원 정도 이렇게 산출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잔디광장은 물론 파랗게 이렇게 돋아나서 그대로 보존이 잘 되면 여름에 보면 아주 보기는 좋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여름철 복사일이라든가 겨울철에 빙파는 문제는 좀 완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울광장이 예를 뒤에서 다시 좀 서울광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서울광장에서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봤더니 서울광장이 전체 잔디를 파내고 매년 2번씩 간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4억 정도 예산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다음 행사 이후에는 뭐 부분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잔디밭은 비온 후에는 아주 상극입니다. 그래서 비온 이후에 밟아버리면 고사가 심각하고 우천시라든가 여름철 휴명기 때는 지금 폐쇄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광장 예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화강석보다 뭐 적게 들을 것 같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5.18 민주광장이 분수대 밑은 지금 흙으로 받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의 부분은 전부 지하상가입니다. 그래서 밑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부 드러내고 방수 처리를 전부 해 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공사비가 더 많이 해서 23억 원 정도 우리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산출해 본 사업비 추산입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문화활동이라든가 이용 측면에서 화강암 판석으로 조성한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려보면 서울광장과 같이 이 전체 광장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가 지금 전체 한 5,000평 되거든요. 5,000평 되는데 여기가 이 절반은 녹지공원입니다. 그늘숲이 당연히 지금 가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가림막을에서 잘 안 보이는데 위에서 보시면 지금 전부 나무를 심고 있거든요. 그 아시아 문화전당 위쪽으로. 그래서 전체 광장의 50% 면적이 녹지공원 공간으로 조성이 된다. 그리고 아시아 문화전당 자체가 지상부는 거의 녹지로 이렇게 기능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도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원형만 서울광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광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서울광장이 2004년도에 한 4,000평을 조성을 했는데 화강석이 6,758평방미터 여기가 잔디가 6,449평방미터 절반 됩니다. 외국 예를 보니까 뭐 유럽 광장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미국의 링컨 기념관 혹시 앞에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거기 보면 아주 광활한 잔디 밭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근데 광장보다는 공원이다. 그리고 이제 이태리라든가 영국의 유럽 광장들은 로마 시대부터 유래되어 온 광장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화강암 부록으로 시공된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 이게 아시아 문화전당 조감도입니다. 외부 조감도입니다. 여기가 5.18 민주광장이고 이게 지금 이게 여로이 금남로고 여기 전일빌딩에서 여기가 저쪽 전남여고 쪽으로 나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요리해서 인쇄골목이 이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남로 3가부터 여기까지는 간판 정비사까지 이렇게 쭉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가 아시아 문화전당 사업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이 문화전당과 그대로 그림을 가져왔고 이 아래 내용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게 비츠숲인 모양입니다. 명칭이 비츠숲.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천 광주공원 무등산을 연결하는 10만 평방미터, 물론 여기 광장녹지 8,000평방미터를 포함을 해서 10만 평방미터 규모의 도심 녹지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이게 아시아문화전당의 상부 녹지 조성 개념이 되겠습니다.